이런 차림으로 상견례 자리에 오다니 정말 체면이 안 서네요. 죄송합니다. 장사 마치고 오느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네요. 은지 씨, 어머니가 이런 모습인데 우리 집안이 괜찮을까?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저분이 회장님이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앞치마에 묻은 얼룩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에 묻은 욕심은 평생 지워지지 않지요.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의 다마입니다. 오늘 사연은 인천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정숙 씨는 사실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상견례 자리에 평범한 앞치마 차림으로 나타나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미영 씨는 체면을 이유로 노골적인 무시를 했고 지훈 씨마저 갈등에 흔들리며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숙 씨의 진짜 정체와 숨겨온 희생이 드러나자 상황은 반전됩니다. 잠시 화해 무드가 찾아왔지만 미영 씨의 태도는 여전히 계산적이었고 은지 씨의 분노로 갈등은 폭발합니다. 마지막 순간 정숙 씨는 모든 것을 단호히 끊으며 통쾌한 복수를 완성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통쾌한 반전 사연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원형 테이블 위 흰 식탁보에 물잔이 가지런했고 도톰한 메뉴 카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접시 스치는 소리와 잔 부딪히는 맑은 울림이 흐르던 그때 자동문이 철컥 열리며 한 사람이 가쁜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파도처럼 그에게 몰렸습니다. 그 사람은 허리춤에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가장자리에 묻은 어두운 간장 자국이 새 빛 아래 적나라했습니다. 다림질이 덜 된 듯한 소매가 손목에서 구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잠든 불씨처럼 단단했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밀어내는 소리가 바닥을 긁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긴 상견례 자리인데요. 낮게 새는 말이 공기를 베었습니다. 웨이터가 잠깐 멈칫하더니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까지 부드럽던 배경음악이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그 사람은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며 손에 쥔 작은 종이봉투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기름에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숨 고르는 목소리가 떨림을 감췄지만 모서리에 박힌 시선들이 떨림의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웃음인지 콧방귀인지 모를 짧은 숨소리들이 한두 번 흩어졌습니다. 연회장 특유의 꽃향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은 의자에 앉기 전 잠깐 동그란 접시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 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라벨이 떨어진 소박한 고무줄이 머리카락을 대충 묶어두고 있었고 손끝엔 간장색이 여전히 10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때의 눈매는 묘하게 잔잔했습니다. 그 시선이 테이블 건너편 누군가와 스치자 순식간에 공기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누군가 예의를 지키려는 척 말했지만 의자 다리가 바닥을 끌 때의 소리에는 마음의 문턱이 함께 긁혀 나갔습니다. 접시 뚜껑이 열리며 김이 났고 향긋해야 할 육수 냄새가 순간 어색함과 섞였습니다. 물을 더 드릴까요? 웨이터의 목소리는 훈련된 친절을 지켰지만 손목이 살짝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종이봉투를 조심히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수 담근 장과 반찬이 있었습니다. 작은 성이에요. 말끝은 낮았지만 어딘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끝자리에서
의도가 읽히는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수저를 내려놓았고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을 어둡게 껐습니다. 긴장을 숨기려는 물 마시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한쪽 벽 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박자를 세우는 동안 아무도 쉽게 첫마디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앞치마의 얼룩과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기품이 그 사람의 어깨선에 조용히 걸려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연회장의 유리 조명 안쪽에서부터 미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장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셨습니까? 앞치마의 얼룩입니까? 아니면 눈빛의 결입니까? 누군가는 곧장 판단했고, 누군가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이 어색한 시작 뒤에 생각을 뒤집는 이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묻은 간장 자국이 10개 남아 있었고, 손등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둘러 묶느라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묘하게 따뜻하고 온화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상인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쉽게 감출 수 없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고급 식기와 반짝이는 조명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정숙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화려한 자리에,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사람들과 수없이 마주 앉아본 경험이 이미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조금은 어색한 듯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낯설어하는 태도를 애써 유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은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잔을 밀어주자 정숙 씨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지 씨는 어머니의 눈빛에 잠깐 스친 노련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화려한 연회장이 결코 어머니에게 낯선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지훈 씨는 시선을 접시에 고정한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상대하며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 미영 씨의 눈빛을 의식한 듯 어깨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연회장 안에서 가장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정숙 씨라는 듯 힐끔거리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길은 순간순간 테이블 위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불편해하는지, 누가 계산적인 시선을 보내는지 마치 이미 예측이라도 한 듯 차분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단순히 시장 상인으로서 처음 이런 자리에 앉은 듯한 소박한 미소였습니다. 은지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머니를 움츠러들게 만들 것 같았는데 정작 정숙 씨는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분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힘이 은지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낯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속마음까지 정말 낯선 것일까요? 겉모습과 달리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그 사람이 이미 지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눈빛 하나에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런 순간 같습니다. 연 회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숙 씨가 내민 종이봉투 안에서 김치와 장류의 은은한 향이 퍼지자 미영 씨는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향긋해야 할 식탁 위 공기가 시장의 냄새로 바뀐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장 수저를 내려놓더니 차갑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체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탁자 위에 있던 지훈 씨의 손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미영 씨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모두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숙 씨 쪽으로 향했고 잔잔하던 배경음악이 더 멀리 밀려나는 듯 느껴졌습니다. 은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온 봉투와 낡은 앞치마, 그리고 손끝에 간장 자국이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의 이유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말을 보탤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아닌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미영 씨에게는 무시처럼 느껴졌는지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히 자라서 좋은 혼처를 맺으려는 자리인데 이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 속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저를 만지작거리던 지훈 씨는 어머니를 말릴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만 접시 위에 묶어두었습니다. 은지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영 씨는 그런 시선을 알아채지 못한 듯 여전히 정숙 씨의 차림새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간 짧은 말이 앞으로의 관계를 크게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체면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차가움이 결국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어 남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영 씨의 날선 말이 연 회장 안을 맴돌며 아직 가시지 않은 기운을 남기고 있었지만 그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기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사 마치고 바로 오느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억지로 누른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공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매일같이 치열한 회의실에서 거대한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던 자신이 정작 이 자리에서는 시장 상인처럼 겸손한 태도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힘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은지 씨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누구보다 존경하는 어머니가 이유 없이 낮춰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가 일부러 더 작아지는 걸 알기에 차마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만 꾹 참으며 손등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의 말에 따르듯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부모의 체면과
기대에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한번 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부드럽게 웃으며 상황을 덮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장사만 하다 보니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두 집안이 좋은 인연을 맺는 날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웃음이었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심을 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드러낼 수 없기에 더 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숙 씨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감정을 눌러 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정숙 씨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어긋난 공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눈가에는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물잔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저도 결혼이라는 게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양쪽 집안이 어울려야 하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망설임은 분명했습니다. 순간 은지 씨의 시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이런 뉘앙스가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함이 스쳤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온화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함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들의 말에 안도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맞아요, 지훈아. 혼사는 결국 집안 대 집안이 맺는 인연이야. 서로 비슷해야 오래 가는 거지. 그 말은 테이블 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은지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명 어머니를 향한 비아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지 씨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웨이터가 다시 와서 접시에 음식을 채워 넣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조차 이 자리에서는 맛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지훈 씨의 말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오히려 은지 씨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작은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훈 씨가 던진 말 역시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주저임이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의 눈빛은 순간 멀리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20살을 간 넘긴 시절, 인천의 작은 골목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거리에 나온 그는 무거운 채소 상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지고 여름이면 등에 땀이 흥건히 젖어도 상자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해야만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수가 오늘도 나가니 병약했던 남편이 기침을 하며 묻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아이 둘을 품에 안고 살아야 했던 그는
웃음을 지으며 걱정 말아요. 오늘도 잘 팔고 올게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늘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내일은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수 없다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흥정 끝에 터지는 한숨과 웃음까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속에서 늘 꾹꾹 참고 견뎌냈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한 번도 일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밑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시장에서 팔고, 밤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언제나 단정하지 못한 차림새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더 큰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있는 그는 겉으로는 소박한 반찬 가게 주인으로 보였지만 속에는 그 모든 지난날의 강인함이 뿌리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더 큰 풍파를 견뎌온 사람이기에 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고생은 때로는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쌓여 오늘의 단단한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정숙 씨가 지켜내고 있는 평온함 역시 바로 그 지난날의 기억이 만들어 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정숙 씨의 기억은 자연스레 그 고단한 세월 속에서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학비와 책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새 가방 갖고 싶어. 어린 은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가방이 하나같이 반짝이는 새 것이라 부러워하던 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숙 씨는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은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준비해 줄게. 그날 밤, 그는 자기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해마다 입던 외투가 해져 있었지만 새로 장만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돈을 모아 은지 씨의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본인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는 몇 년을 넘겨 신어도 괜찮았지만 아이들만큼은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장작불 앞에 서서 장을 끓여내고 겨울에는 새벽 바람을 뚫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끝이 트고 갈라져도 연고 하나 제대로 바르지 못했지만 은지 씨와 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시험에 합격했다며 아이들이 기쁨에 찬 목소리를 내던 순간들. 그때마다 정숙 씨는 누구보다 크게 웃었지만 사실은 방 한켠에서 몰래 흘린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자신이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친구들과 식사 한 끼 여유롭게 하지 못했던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은 아이들의 기쁨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지금 연회장에 앉아 있는 정숙 씨는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랜 시간 숨겨온 희생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미영 씨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그에게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지난 세월 속에서 숱하게 마주해온 무시와 편견을 견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겉모습 뒤에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초라해 보이는 앞치마 뒤에 수십 년의 눈물과 헌신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줄 아는 눈빛이 결국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오자 연 회장 안은 여전히 어색하고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접시 위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 씨는 건너편에 앉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더는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의 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과 여전히 묻어있는 간장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흔적이 누군가에게는 초라함의 표식일지 몰라도 은지 씨에게는 평생을 바쳐온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오히려 무시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지 씨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힘드시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정숙 씨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은지야.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은지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속으로는 울음이 북받쳐 올랐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은지 씨 마음은 알지만 집안 어른들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 말에 은지 씨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랑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한다는 뉘앙스였기 때문입니다. 연 회장 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레 와인잔을 채워 넣었지만 그 손마저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잠시 긴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속 깊이 감춰둔 불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은지 씨의 가슴에 차오른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사랑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정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그 순간, 문득 연 회장 입구에서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숙 씨 쪽에 다가와 귓속말을 남기듯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해드린 자료는 밖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모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낯선 듯 동시에 믿기 어렵다는 듯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영 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방금 뭐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웨이터는 당황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뱉어진 단어는 공기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지 씨는 차마 웃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소박하고 겸손한 어머니가 사실은 대기업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눈앞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굳이 숨길 것도 아닌데 이렇게라도 알려졌으니 오히려 편해졌네요.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앞치마의 얼룩을 보고 비웃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지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와 은지 씨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이시라고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충격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늘 시장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일을 조금 더 크게 이어오다 보니 지금에 이른 것뿐이지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반찬 가게 주인이자 은지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람의 겉모습을 단숨에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연 회장 안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숙 씨를 초라하게 바라보던 눈빛들이 달라졌습니다. 미영 씨는 당황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지훈 씨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와 정숙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신 게 다 지훈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나는 장사를 통해 오늘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회사도 키워온 것이니까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누구보다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의 마음에 큰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 은지 씨의 마음에 잠시 온기가 스쳤습니다. 지훈 씨의 진심 어린 말에서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남은 서운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존경을 표현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 늦게 다가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아유, 제가 괜히 앞치마 보고 오해했네요. 이런 훌륭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참, 인연이란 게 이렇게 특별할 수도 있군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화해의 손짓 같았지만 그 속내는 여전히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장 이 자리에서는 큰 마찰이 잦아드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젓가락을 들었고 식탁 위에는 잠시나마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듯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화해 분위기 또한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듯합니다. 잠시나마 풀린 듯 보였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는 방금 전까지의 당혹감을 지우려는 듯 활짝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괜한 소리를 했네요. 이런 훌륭한 분과 사돈을 맺는다면 우리 집안이야말로 큰 영광이지요.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체면을 문제 삼던 사람이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반기를 들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면 은지 씨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울컥함이 올라왔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진심이신가요?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차림을 보고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달라지시는 건 너무 속이 보입니다. 연 회장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영 씨는 당황한 듯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너무 예민하네. 그저 오해였던 거지. 내가 어찌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은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봐주셨어야죠.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숙 씨는 딸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은지 씨의 눈빛은 단호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당황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린 듯 보이는 순간에도 욕심과 계산은 다시 갈등을 불러옵니다. 지금 이 상견례 자리는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해의 기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더 깊은 골이 생겨나려 하고 있습니다. 은지 씨의 목소리가 높아진 순간 연 회장 안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던 손들이 멈췄고 배경음악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돈보다 진심을 먼저 보셨어야 했다고요. 은지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울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딸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지야, 그만하자.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은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시장에서 새벽마다 나가시고 자기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 입으면서도 저희 학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체면이 어쩌고 집안이 어쩌고 하면서 그런 희생을 무시하다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훈 씨는 당황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은지 씨,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도 조금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혼란스러워서 뭐요? 결국 당신도 눈치만 보면서 어머니 말씀에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은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미영 씨는 얼굴이 붉어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안 체면을 걱정하는 게 어머니로서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진작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말은 오히려 불을 더 지폈습니다. 은지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씨 역시 더는 웃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모욕을 견뎌냈던 그였지만 딸이 상처받는 모습 앞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에는 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서로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건드리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폭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억지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분위기를 지키려 했었지만 이제는 딸의 눈물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짧지만 단호한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오늘 결혼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하죠. 탁자 위 공기가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은지 씨 정말 사랑합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건 쉽지요. 근데 오늘 지훈 씨가 보여준 건 사랑보다 부모 눈치부터 보는 모습이었어. 그게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 딸을 아프게 했단 말이야. 은지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정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자리엔 그게 없잖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서로의 진심은 뒤로 밀려났어. 그런 인연이라면 지금 끊는 게 맞아. 지훈 씨는 울먹이며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겁이 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진심만은 믿어주세요.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지. 사람의 본 모습은 약자를 봤을 때 우러나는 행동이 진심이야. 은지 씨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단호함에서 느껴지는 묘한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따뜻한 말보다 냉정한 결단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숙 씨가 내린 선택은 누군가를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진짜 용기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의자에서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선 제 딸의 어머니로서만 보이고 싶었을 뿐이지요. 사실 저는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회사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손수 음식을 만들며 살아가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치마에 얼룩을 두고 수군거리던 미영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사돈 어른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오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사람이네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가진 겉모습이나 직함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걸요. 그걸 못 본다면 아무리 화려한 자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훈 씨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오늘 처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려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은지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지금껏 묵묵히 시장에 서 있으면서도 당당히 살아왔는지. 그것은 지위 때문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히 감춰왔던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른 의미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역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 회장의 고요가 드리워졌습니다. 모두가 정숙 씨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린 뒤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미영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셨죠. 그런데 그 체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는 옆에서 대기하던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내민 두툼한 서류 처리 탁자 위에 내려앉자 종이 사이에서 묵직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미영 씨가 강사로 활동하던 문화센터 지원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정숙 씨 회사가 후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원금, 제 회사에서 나간 것들입니다. 오늘부로 모두 끊겠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셨으니 이제 스스로 어떻게 지키실지 한번 보여주셔야겠네요. 순간 미영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물자는 떨림을 이기지 못해 덜컥 테이블 위에 부딪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숨을 삼키며 이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결국 자신이 더 크게 부끄러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답입니다. 그 말에 은지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슬픔 대신 당당함과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모습이나 체면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 상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무엇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